헬로. 안녕.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학습량을 채워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가, 그 고민 끝에 주간지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고3 N수생 주간지인 수능 루틴과 고1, 2 대상으로 한 리드미컬 주간지를 던져줬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아직 없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번수는 계속 쌓여가는데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Q&A를 드렸죠. 물어보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얼마큼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선생님 제가 공부하는 게 옳을까요를 물어보라고 질문의 시간을 드렸고요. 그 답변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씩 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질문이 거의 똑같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거의 같나 봐.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 앞에 아까 내가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읽은 거 아니야? 거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모아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다. 가장 궁금해하는 거, 질문 숫자가 많았던 것들 그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나씩 답변해 드릴 테니까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냐? 네, 자, 일단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주간지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인데요. 주간지는 말 그대로 영어 공부를 하자요. 국어 공부하잖아요. 수학 공부하고 사탐도 하고 과탐도 합니다. 하긴 할 거야, 그제? 네, 주로. 영어는 언제 하죠? 마음속으로. 네. 가끔 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개막한 날 다음 날. 뭐 이 정도의 대학 갈 때 영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영어는 항상 공부할 때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계속 느끼니까. 그러니까 주간지는 사실 하루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지는 압박을 받으면 안 돼. 가볍게 이게 포인트야. 사실 오늘 질문의 답은 여기 있어요. 가볍게 보시는 거야. 가볍게 보는데 매일 본다는 거야.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제발. 왜? 영어는 언어니까. 이걸 안 하다가 갑자기 보면 지문이 굉장히 튕기거든요. 그걸 평소에 자기 거로 계속 눌러두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수능 루틴이라고 이름을 잡은 이유는 꾸준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리드미컬이라고 이름을 잡은 이유도 매일 리듬감 있게 조금씩 해 나가라는 거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해 나가자. 어떻게? 가볍게. 이게 주간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은 오답 공부법이었습니다. 네. 읽어보면 오답이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해설지를 다 읽어봐야 되나요? 오답 말고도 불안하게 맞은 문제는 또 봐야 되나요? 해설집을 어떻게 봐야 되죠? 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오답했을 때 채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오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문제 틀린 것만 보고 오답 안 해도 되나요? 명학생 안녕하세요. 자주 틀린 유형들은 다 분석해야 되나요? 분석하는데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는데 어떡하죠? 네, 이런 질문들. 자, 수능 루틴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 각자의 영어 성적대, 실력대에 따라서 오답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죠. 네. 뭐 풀어서 가볍게 맞춘다. 그러면 오답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영어가 등급이 정말 아름답다. 저기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네. 그럴 경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때 이걸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구문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간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이 주간지를 통해서 영어 실력 전체를 바닥부터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걸로 막 다 해서 하면, 사실 이거 한 건 꼼꼼하게 분석하면 글쎄요, 이걸로 거의 한 달 공부할걸요? 한 달? 두 달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일단 단어는 잘 외우실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 여기 있는 단어는 잘 외우겠죠? 그리고 오답 분석을 할 때 이런 겁니다.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드렸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틀에 합쳐서 1시간을 공부하던, 하루에 30분씩 2번 하던, 이틀에 1시간 정도라 그랬잖아. 근데 이미 영어 성적이 좀 좋아. 그래서 30분 안에 내가 가볍게 문제 풀고 그냥 맞춰서 모르는 거 가볍게 지문을 좀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설지를 통해서 전문에서 좀 보고 단어 몇 개 봤더니 이해됐다. 그럼 패스야. 패스. 그럼 지나가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가 다 너무 헤비해. 막 진짜 나는 바닥이 어디지? 하면 할수록 막 점점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아,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새로 깨닫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붙잡을수록 정말 개미지옥이에요. 할 게 끝없이 나와. 왜? 한 지문 안에 모르는 구문이 와우, 한 지문 안에 모르는 구조가 와우, 전문에서 이해 안 된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은 어느 정도 하느냐면, 얘가 뭐랄까요, 영어는 언어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을 다 알아야 그 개념이 쌓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얘는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매일 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답은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오답은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처리, 자, 내가 풀어서 맞췄으면 땡큐야. 막 선생님 좀 찍어서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풀어서 맞추면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구나, 내가 뭔가 잘못 풀어서 맞힌 것 같아 라고 자신을 의심하고요. 내가 풀어서 틀리면 난 역시 못해 라고 또 자괴감에 빠져. 마이너스잖아.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읽었을 때 잘 안 읽혔던 거 있죠. 잘 안 읽혔던 것만 오답을 하시면 돼요. 오답은 어느 정도? 오른쪽에 해설에 보면 전체 흐름 있죠. 흐름. 알고리즘 나와 있는. 그 알고리즘 나오는 흐름과 내가 생각한 게 비슷한지만 보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 나간 거랑 내가 생각한 게 비슷한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정답의 코드들만 연결해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전문 해석하고 똑같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건 구문 독해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뭐 신텍스나 이런 다른 강의들에서. 그러니까 주간지는 말 그대로 매일 한다는데 매일 볼 때마다 너무 무거워. 이게 나는 문제가 6개인데 그 6개를 다 씹고 뜯고 다 분석해야 돼. 그러면 못 펴게 될 겁니다. 이거를. 왜? 볼 때마다 너무 무섭거든. 할 게 너무 많아서. 전문 해석하고 똑같이 맞춰볼 필요 없고요. 네가 잘 이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한지 정도만. 근데 막연해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영어를 못한다, 원래 이틀에 1시간이잖아.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에 끝날 정도로 오더라 하셔야 돼. 이해되니? 어렵니? 우리말인데. 자, 본인이 영어를 좀 잘해. 그러면 푸는데 하루에 30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본인이 영어가 지금 많이 부족해. 근데 좀 뭐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답 정리까지 하는데 하루에 1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럼 안 된 건 어떻게 해요? 내일 새로운 거 푸세요.
뭐 이렇게 무책임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맞아. 그래야 루틴이 생기고 리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영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올리는 게 주간지 목적이야. 이거를 분석해서 개념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납득되십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을 설정하라고.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까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나머진 패스. 왜? 개념이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너무 그렇게 건성건성 아니에요? 언어가 원래 그래요. 언어가. 주간지는 감각, 루틴, 리듬입니다. 리드미컬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강좌와의 병행입니다. 뭐 신텍스, 알고리즘, 리로직, 뭐 일리 등등과의 병행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적인 건 당연히 개념 강좌를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걸로 체화시킨 후 그거를 주간지에 접목해보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다시 신텍스 잘 보고 문장 볼 수 있잖아. 그걸 상태로 알고리즘 봐서 지문도 보고 문제 해결력도 가진 상태로 주간지를 보는 게 이상적이야. 근데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언젠가 내가 수학의 기초를 다 다져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 풀어야지. 영어의 기초를 다져서 어떤 문제 풀어야지. 기본기를 잘 닦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해봤겠어? 완성되는 순간 있잖아요. 좀 국어가 좀 완성되면, 영어가 좀 완성되면, 수학이 좀 완성되면 그때 뭘 하겠다. 영어 수학은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완성이 안 돼요. 특히 영어는 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도 해야 되고 완성이라는 게 없어. 영어 생각해봐봐. 어렸을 때 뭐 요즘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착각을 하세요. 왜?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유학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해서 쭉 올라오니까 고등학교쯤 되면 고2 때쯤 되면 영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린 알잖아. 아니라는 거. 우리 영어를 공부했을 뿐, 공부했어요. 시키니까 했을 뿐, 그 양도 좀 쌓이긴 했는데 굉장히 잘하진 않거든요. 또 영어를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다른 강좌의 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텍스를 다 듣고 그걸 여기서 다 녹이겠다. 알고리즘 듣고 녹이겠다. 이걸 다 하고 녹이겠다. 그러면 올해 1년 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주간지는 어떻게 하면 좋냐? 메인 강좌에서 배운 거를 너무 녹이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별개예요. 약간 별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강좌에서 배우는 거는 쌓여가는 거예요. 실력이, 구문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고 문제풀이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고 지문 독해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고요. 주간지는 뭐 하는 거냐면 영어 감각, 양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양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돼? 다시 개념 강의들은 이해를 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방법론을 캐치를 하는 거라면 주간지는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꾸준히 읽어줘야 되거든요. 꾸준히 읽어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신텍스 배웠어, 알고리즘 배웠어. 그게 이 지문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뭐 8권, 9권, 10권쯤 갔을 때 그때 하시는 거야. 처음엔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문을 읽으면서 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의 양치기라고 들어봤어요? 양치기? 요즘도 그런 말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모의고사 양을 막 풀었더니 영어가 늘더라. 뭐 그냥 양으로 드립다 읽었더니 영어가 좀 보이더라. 왜 그러냐면 언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주간지는 그 양을 쌓아주는 거예요. 개념학습은 별도예요. 별도.
그래서 주간지의 양을 줄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지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공부하면 영어를 언제 개념학습을 하겠어. 그래서 하루에 30분 단위, 이틀에 1시간 단위로 줄여든 이유가 나머지 시간 동안 개념학습을 하라는 거야. 이걸 너무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분리돼 있다. 개념학습은 그걸 통해서 실력을 쌓는 거다. 주간지는 루틴, 리듬을 통해서 본인의 영어에 대한 감각, 양을 유지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납득됨? 네. 다음 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복습, 문제와 단어, 복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복습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건 1번, 2번 질문의 연장선 안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습은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날 풀 것도 많잖아. 새로운 거. 오늘 풀어야 될 30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새로운 것들을 풀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간지는 내가 지나온 길이야. 그러니까 복습은 우선순위 1순위는 어휘예요. 어휘, 단어. 혹시 주간지를 푸는데 여기는 단어는 안 외우고 그냥 문제만 깔짝깔짝 풀고 넘어간다? 그럼 주간지가 요구하는 거에 정말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수능 루틴이건 리드미컬이건 단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할 거면 단어 복습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능 볼 때까지 여기 있는 단어면 거의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보고 딴 데 가서 외워야지. 이거 대충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끝내. 이 단어를 꼼꼼하게 외우세요. 외우고 테스트도 보시고요. 물론 오늘 외워도 내일 까먹겠지. 왜? 그게 너가 인간이란 뜻이잖아. 너가 오늘 외웠는데 내일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무섭지 않니? 네? 너 2013년 6월 8일 날 뭐 했니? 이것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났나? 태어났겠죠? 네. 네. Anyway, 복습은 당일 공부한 거를 당일날 내가 잘 이해 안 된 거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책 끝났을 때, 1, 2주 지나 끝났을 때 복습을 하겠다 했을 땐 어휘 정도거든요. 어휘 정도만 복습하시는 거야. 어휘 정도만 복습하고 실무 푸는 것도 바쁘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주간지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주간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든 짐이 될 겁니다. 근데 주간지를 통해서 내가 영어를 보고 있구나. 내가 오늘 영어를 했구나.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영어를 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양이 쌓이고 있을 거다. 라는 태도로 공부하시면 주간지 효과는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간지는 분석하고 복습하고 자기 걸로 체화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본인의 양을 유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은 당일날 본 거를 다음날 정도에 가볍게 다시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부담감을 갖지 마. 내가 어제 공부하고 내가 오늘 완벽하게 내 거를 숙제했나? 이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책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서 다시 주간지를 복습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EBS를 풀거나 국어 공부하세요. 네. 수학도 좋고요. 이러면 또 싫어하시는 게 과탐, 사탐도 좋고요. 용기쌤 죄송해요. 한국사도 좋고요. 네.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부. 그러니까 주간지는 복습이 중요하지 않다. 복습할 거면 뭐만? 어휘만. 나머지는 새로운 거 풀어라. 오케이? 그래야 안 밀려요. 네. 네 번째 질문 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문 시간 제한입니다. 지문 시간 제한. 근데 이건 뭐 주간지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한 지문을 몇 분에 풀어야 할까요? 사실 그냥 계산해 보면 뭐 한 지문당 뭐 1분 35초에서 45초 그렇게 풀면 돼. 네. 맞잖아. 그러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고 어떤 문제는 어렵게 풀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그냥 초반에 몇 줄 읽다 보면 늦게 빠 이렇게 갈 수 있고 너가 답이네 답이 손들어 기다리고 있잖아. 아주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어떤 문제는 몇 번을 봐도 심지어 해설지를 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지문당 시간을 재고 공부하는 학습법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한 지문당 1분 45초 재고 학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어떤 지문은 답이 40초 나오고 어떤 지문은 3분에 나올 텐데 그러면 3분에 나온 지문을 1분 45초에 못 풀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건가? 아니요. 그럼 시간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0분이라니까. 공부하는 시간. 복습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 이 주간지를 활용할 때 이거를 계속 앞에서 얘기한 감각 유지로만 사용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30분을 많이 지켜주면 되고요.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 제한을 좀 해제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압박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 실전 연습은 실무에서 하는 거야. 실전 모의고사에서 하고 평소에 주간지 풀 때는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1분 50초에 내가 못 풀었네. 이 문제 2분 30초 못 풀었네. 그거 당연히 못 풀지. 지금 아직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 제한을 풀고 그냥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본인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실무 연습은 실무 때 하는 거야. 다시 시간 제한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할까요? 의미 없다. B. 그러면 주간지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하루 30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읽어라. 근데 내가 기본기가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그냥 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자.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가셔라. 왜?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비꼬는 거 아니에요. 야, 문제 풀 때 시간이 왜 많이 걸려? 이런 얘기 아니야.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야? 지문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이해는 했는데 답만 못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 그것들은 개념 강좌나 본인의 학습을 통해 쌓아가는 거고 주간지는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의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활용할 것. 그러니까 시간 압박은 너무 받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다음이요. 자, 다섯 번째,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주간지, 수능 루틴을 다 풀고 기출문제 다 풀어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꽤 올라왔는데 그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루틴을 정확하게 풀고 거기 있는 기출문제 해설을 정리를 하면 기출문제는 다시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강좌들과 병행하고 있다면 알고리즘이나 리딩 로직 같은 강의에서도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 이 문제들만 합쳐도 기출문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따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갖고 계신 아카이브 정도에 있는 문제를 활용하면 되는데 기출문제는 수능 루틴에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의 문제를 볼 시간이 있다면 단어 외워. 단어. 영어는 어휘야. 단어 안 외우면 영어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소용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야. 안 하는 거면 난데 단어를 점점 안 해오면 이게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 단어를 언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 그러다가 다음이 되면 그 단어를 저번에 봤을 때 기억을 못했다는 것만 기억해. 그러면서 점점 이게 지문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공부할 시간 있으면 이걸로 충분히 소화되니까 이걸로 하시고, 남는 시간 있다면 어휘 학습 아니면 메인 강좌 학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질문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5가지 질문을 받아봤고요. 뭐 나머지 질문으로는 단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능 루틴 24주짜리인데 여기에 있는 단어만 외워도 되나요? 네. 네. 고1 때는 리드미컬 단어면 충분한가요? 네. 주관지는 단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수능 루틴 난이도 어떤가요? 자작 문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난이도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왜? 평가원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매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은 뺐고요. 그러니까 자작 문제가 평가원 기준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뭐 평가원도 난이도가요 해마다 다르잖아요. 평가원 문제도 어떤 때는 되게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이 스펙트 넓죠. 수능 루틴도 당연히 난이도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기타 뭐 주간지 밀렸을 때 그냥 밀린데 이러지, 이게 이제 주간지의 기본이죠. 주간지 밀렸을 때 그냥 밀린 주부터 할까요? 밀린 거를 제끼고, 밀린 걸 다 할까요? 아니면 제끼고 그 주에 할까요? 네. 저는 새로운 걸 하는 거 추천합니다. 밀린 걸 자꾸 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부채감, 원죄 이런 게 있어요. 저걸 다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머리 아파. 일단 가슴이 답답하면서 와, 저걸 내가 다시 해야 한다고? 벌써 5권이네. 앞에 4권이 남았는데 그냥 5권부터 하세요. 5권부터 하다가 6권 또 안 했다? 그럼 제껴. 7권부터 해. 어차피 이게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은 공부를 하세요. 왜? 그래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수능 루틴을 처음에 안 사고 5권 때, 6권 때부터 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번에 책이 배송이 가겠죠. 그러면 그 주에 할 것들을 먼저 해서 10권까지 끝내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첫 권으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알잖아요. 못해. 못한다. 자,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른 다음에 처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맞으면 기분 좋고요. 틀리면 아쉽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모의고사까지 붙잡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듣다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가볍게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Q&A 전체에 여러분 질문 보면서 주간지를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주간지를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주간지를 꼼꼼히 공부해야 되고 이걸로 깨달을 게 굉장히 많고 이걸로 학습 동선을 짤 거라면 제가 강의를 찍었겠죠. 제가 주간지를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강의를 찍지 않았을까요? 그럼 강의를 왜 안 찍었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강의 찍는 거 좋아해.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지는 가볍게 보고 본인의 양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주간지로 강의를 찍으면 본인이 주간지를 다 이해했는데 또 강의가 있으면 또 들어야 되나 하고 시간을 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주간지 강의를 안 찍는 겁니다. 왜? 가볍게 보라고. 매일의 양을 유지하라고. 본인의 기분 좋으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간지를 풀 때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세요. 벗어나야 조금이라도 공부합니다. 나는 영어를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9분이라도 매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왜? 언어니까. 그러니까 주간지를 무겁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할 게 있다 그러면 오늘 맞춰서 해. 내일 할 게 있다 내일 할 거 해.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조금씩. 오케이? 네. 휴식이 정체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휴식이 정체가 뭔지 아니? 휴식이 아세요? 네. 휴식이 베개예요. 네. 쿠션으로 가장한 베개예요. 네. 잘 쉬시라고. 네. 몰랐지? 네. 이번 Q&A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건 휴식이는 베개였다. 네. 자. 1년 동안 본인의 리듬과 루틴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를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그 느낌만 가져가도 주간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기분 좋게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 공부해야지 꾸준히 채워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력대에 도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오케이? 힘내. 갑니다. 바이바이.